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어제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대형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발사 영상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김정은은 ICBM이 미국에 보낸 선물 보따리라며 심장부도 타격할 수 있게 됐다고 위협했습니다. 첫 소식 김세진 기자입니다. 화성 14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려 발사 장소로 들어옵니다. 김정은은 발사 차량 옆에서 미사일 설치 과정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지상 고정장치 위에 세워진 미사일은 짙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미사일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1, 2단계 로켓 분리 장면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시험 발사로 대형 중량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과 단분리 기술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새로 개발한 탄소 복합 재료를 탄두에 사용해 대기권 재진입 시 발생하는 수천 도의 고온에도 탄두 내부 온도를 섭씨 25도에서 최대 45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탄두 폭발 조종 장치가 정상 작동한 것은 물론 새로 개발된 2단 로켓의 안정성과 이동식 발사대의 기동성도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며 기뻐한 김정은은 ICBM을 미국에 대한 선물 보따리라고 부르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독립절에 우리에게서 받은 선물 보따리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아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심심치 않게 크고 작은 선물 보따리들을 자주 보내주자고. 또 원자탄, 수소탄과 함께 ICBM까지 보유했다며 핵무력 강화의 길에서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우리 군은 어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ICBM급 거리를 가진 신형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미국 정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ICBM이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육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지난 5월 시험 발사에 성공한 KN-17, 북한명 화성 12형을 2단 추진체로 개량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사일 고도, 비행거리와 시간, 단분리 등을 고려할 때 ICBM의 사거리 기준인 5,500km를 넘어서는 신형 탄도미사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거리는 한 7, 8천 km 정도 이렇게 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했는데, 그러나 고정형 발사대로 발사했고 고난도 핵심 기술인 마하 21 이상 비행 속도, 대기권 재진입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북한의 ICBM 개발 성공을 단정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저희 군과 그 관련 정보 당국은 북한이 이 ICBM을 개발해 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 있고, 반면 미국 정부는 22시간 만에 북한의 ICBM 발사를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공식 성명을 통해 북한 ICBM 발사를 강력히 비난한다. 더욱 강력한 조치로 ICBM 발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도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열린 긴급회의에서 이번 미사일을 ICBM으로 결론 내리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MBC 뉴스 육덕수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한미 양국 군이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으로 맞대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미 안보 채널이 가동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즉각 동의했습니다. 이어서 조영익 기자입니다. 미국의 전술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킴스에 이어 현무2A 탄도미사일이 하늘 높이 날아오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오늘 오전 7시, 한미 미사일 부대가 북한 지도부를 타격하는 탄도미사일 사격 훈련을 동해안에서 실시했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한 무력 시위 성격의 탄도미사일 훈련은 처음입니다. 훈련에 동원된 현무2A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사거리 300km의 탄도미사일이고, 주한미군이 운용 중인 에이테킴스는 탄두에 수많은 자탄이 들어있어 한 발만으로 300km 떨어진 축구장 4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한미동맹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번 훈련은 어제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실시됐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엄중한 도발에 성명으로만 대응할 상황이 아니며 확고한 미사일 연합 대응 태세를 북한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통화를 한 맥메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보고를 받고 북한 도발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공감한다면서 전격 동의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조용익입니다. 북한의 ICBM 기습 도발에 맞서 미군이 전략폭격기 B-1B 편대를 한반도에 투입해 강력한 무력 시위를 벌입니다. 그동안의 훈련과 달리 모의 폭격이 아니라 이번에는 실제 폭탄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홍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군의 전략폭격기 B-1B 편대가 이르면 모레 오전 괌기지에서 출격해 한반도에 투입됩니다. 당초 내일 오전 한반도 출격을 검토했지만 기상 상황을 고려해 하루 늦춰졌습니다. B-1B 편대는 제주도 남방 우리 반공식별구역으로 진입해 동서해와 한반도를 가로지르며 대북 무력 시위를 벌일 계획입니다. B-1B 편대는 최근 한반도에서 몇 차례 훈련을 실시했지만 화약을 뺀 폭탄에 시멘트를 채운 이른바 더미탄을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모레 훈련에선 실제 폭탄을 투하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군 관계자는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한 이른 시기에 B-1B가 전개할 것이라며 재래식 폭탄 혹은 원거리 정밀 폭격이 가능한 유도 폭탄을 투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미군은 B-1B 전개에 이어 전략무기의 지속적인 한반도 전개를 통해 북한을 전방위로 압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한미동맹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 발신을 지속하겠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유사시 북한 지도부 제거 등 이른바 참수작전에 동원될 전략무기 발사 장면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 응징보복 등 3축체계 작전을 묘사한 영상에선 평양 인민무력성 지휘부를 사거리 500km 이상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가 타격하는 장면도 포함됐습니다. MBC 뉴스 김재홍입니다. 사거리 8,000km 정도로 분석되는 북한의 화성 14형입니다. 사거리가 10,000km에 이르면 미국 본토, 서부까지 닿을 수가 있는데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재진입, 그러니까 다시 들어와야 합니다. 대기권 재진입이 성공하려면 마하 20이 넘는 엄청난 속도와 7,000도 이상의 고열을 견뎌야 하는데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단계입니다. 이 기술의 확보가 북한 ICBM 전력화의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집니다. 구경근 기자입니다. 미국의 ICBM 미니트맨3의 가상 영상입니다. 우주에서 2단 추진체가 분리된 뒤 목표물을 향해 방향을 바꿔 자세를 잡자 회전을 시작한 탄두가 고온과 충격을 버텨내며 빠르게 낙하합니다. ICBM의 가장 어려운 기술, 대기권 재진입입니다. 북한은 ICBM 성공 근거로 이 기술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데이터까지 공개했습니다. 열 견딤 특성과 구조 안정성을 비롯한 재돌입 전투부의 모든 기술적 특성들을 최종 확증하는 데 하지만 대기권 밖에서의 움직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전문가들은 미사일이 대기권을 나갔다 왔더라도 객관적 증거 없이 기술 확보는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위적 고각 발사도 정상 각도로 실제 발사했을 때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고각 발사에서 재진입 각도하고 실제 정상적인 궤적의 지구 재진입 각도 이런 것들은 상당히 다르다. 각도를 못 맞추면 지금 우주로 튀어갈 수도 있어요. 위성을 보유하지 않은 북한이 미사일이 떨어질 때까지 지상 통제소에서 실제 관측했는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북한의 실전 배치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북한이 ICBM 성공을 주장하면서 이제 시선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갱도 3곳으로 이루어진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입니다. 2006년부터 이곳에서 모두 5차례 핵도발이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추가 핵실험이 가능하다는 게 우리 군 당국의 판단인데요. 북한이 ICBM 도발에 이어서 6차 핵실험을 거쳐 핵탄두의 소형화와 경량화에 집중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북한은 핵탄두가 장착된 ICBM으로 전 세계를 타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형 중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 로켓을 짧은 기간에 우리식으로 새롭게 설계하고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ICBM에 실으려면
핵탄두는 작고 가벼워야 합니다. 북한의 기술을 감안할 때 600kg 이하의 탄두 무게로 100킬로톤 수준의 폭발력을 내기 위해선 추가 핵실험이 불가피합니다. 10킬로톤의 위력을 보인 5차 핵실험 후에도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를 거듭 강조했고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보다 타격력이 높은 각종 핵탄두들을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난해 3월에는 지름 90cm 크기의 핵탄두 추정 물체를 공개하며 소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을 면밀히 감시 중인 한미 군당국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은 당장이라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지시가 있다면 곧바로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소형화, 경량화가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북한이 플루토늄 대신 자체 생산이 가능한 고농축 우라늄을 활용하는 대량 생산 기술을 확보했는지 여부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ICBM 성공을 처음 알린 북한의 어제 특별 중대 보도에는 북한의 입으로 불리는 리춘희 아나운서가 등장했습니다. 핵실험, 남북 정상회담, 김일성, 김정일 사망 같은 굵직한 발표를 도맡아왔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잿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던 이 간판급 아나운서까지 내세워 체제 결속을 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창 기자입니다. 이춘희는 특유의 카랑카랑한 목소리에 흥분된 톤으로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 소식을 전했습니다. 조체 조선의 위대한 승리.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 성공. 검은색 한복 치마와 분홍색 저고리, 가슴에 깃발 모양의 배지까지, 과거 핵실험 등 중대 발표 때 입었던 복장까지 똑같았습니다. 발표 내내 입가에 미소를 가득 지었고 손과 어깨로 리듬까지 타며 미사일 발사 성공을 축켜 세웠습니다.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조국 청사의 길이 빛날 것입니다. 리춘희의 등장만으로도 체제 선정과 내부 결속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꾀했다는 분석입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그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나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동향을 보도한다. 이후 방송에서도 미사일 발사 장면을 보며 한박 웃음을 짓는 김정은의 모습, 무도회까지 연 평양의 모습을 전하면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이겨도 크게 이겼다는 생각에 기쁨이 너무 커서 이 밤이 지나도록 춤추고 싶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도 6개 지면 중 4개 면에 걸쳐 미사일 발사 소식을 실었고 김정은이 직접 발사 승인을 하는 모습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 열린 북한 미사일 발사에 관한 긴급 현안 보고에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 시기를 놓고 여야는 충돌했고 정부의 보다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이문형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복되는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사드의 조속한 배치를 주장했습니다. 국방부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사드 빨리 배치해야 됩니다. 대통령께 그게 얘기하는 게 그게 항명이에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를 지연시킬 의도는 없었다면서도 ICBM 대응에 사드를 거론하는 것은 억지라고 맞섰습니다. 지금 계획이 헝클어진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드라는 무기 체계 자체가 ICBM을 막는 건 아니죠. 정부 대응이 아니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대북 군사 억지력을 키워서 니네들보다 우리가 확고한 우위에 있다는 거를 보여줘야 돼요. 이거 까불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등 민감한 현안도 다시 제기됐습니다. 전술 핵을 다 철수를 시키고 미군을 철수를 시키고 북한은 계속해서 스커드 노동, 그다음에 ICBM까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적의 미사일 파괴와 요격, 사용 억제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방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도발에도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는 정부의 인식에 야당이 우려를 나타내자 여당은 일부 야당이 북한의 도발을 정쟁의 시각에서 본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우리처럼 분단 국가였던 독일에서 역대 대통령들이 남북관계 구상을 밝혔던 만큼 이번 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에 도착한 문 대통령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은 첫 남북 정상회담과 6.15 선언으로 이어졌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남북 공동 번영을 주제로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했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직후인지라 이른바 독일 선언 내용을 놓고 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에서 이재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베를린에 도착해 G20 정상회의 참석 등 엿새간의 독일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동포 오찬에 이어 6.25 전쟁 직후 한국에 왔던 독일 의료지원단과 만납니다. 오늘 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의 만남에 이어 내일 새벽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G20 회의가 열릴 함부르크로 가기 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도 베를린에서 이뤄집니다. 한국 시간으로 내일 저녁에 있을 퀘르버 재단 연설이 관심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독일 방문 중에 대북 정책의 원칙과 비전을 내놓은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도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확보한 만큼 남북 대화와 관련한 전향적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돼 왔습니다. 그러나 독일 방문 직전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면서 기존에 준비한 연설문은 상당 부분 수정이 불가피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이 핵실험과 함께 레드라인으로 삼았던 ICBM 발사가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한층 커진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 요구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북한 미사일을 ICBM으로 결론 내린 미국은 더 강한 대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강력한 군사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긴급 회의를 소집했던 미국 정부는 강력한 대북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미국은 더욱 강력한 조치로 북한에 책임을 물을 것이며 북한의 핵무장을 절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 노동자를 초청하거나 북한 정권에 경제적, 군사적 이익을 주는 나라, 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나라들은 모두 북한을 돕고 방조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면서 제3국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 등 강력한 대북 추가 제재를 예고한 것입니다. 군사적 대응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북한 위협에 맞설 능력을 전방위로 전개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 작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We're very close, much closer than we've been in previous administrations to a real military collision with North Korea. 그렇게 할 일이 없냐며 김정은에게 분노를 표시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독립기념일 행사에선 북한 언급 없이 군 통수권자의 권한을 강조했습니다. There could be no greater privilege than to serve as your commander-in-chief. I pledge my unwavering support for you. 미국의 대북 강경 조치 카드가 갈수록 압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길입니다. 미국의 강경 기조와 달리 대화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와 중국인데요. 하지만 통제불능 북한에 대해 내심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공동성명은 북한이 ICBM 발사 성공을 주장한 지 8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양국은 전체 6개 항인 공동성명 제1항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는 용납 못할 엄중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대화와 협상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중국의 이른바 쌍중단 쌍궤 병행 구상을 토대로 한 일종의 한반도 위기 해결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활동과 한미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을 함께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Нашу общую инициативу, основанную на российском поэтапном плане корейског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и китайских идеях. 시진핑 주석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这次访问成果丰硕，为中俄全面战略协作伙伴关系发展注入了新动力。
중러 양국은 관련국의 긴장 해소를 언급하며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입장도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이 통제 범위를 벗어나면 더욱 강력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유럽 언론은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의 거대한 수레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모레 G20 회의장에서 미국과의 팽팽한 신경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김현입니다. 북한의 ICBM 개발 속도는 우리 정부의 예상보다 빨랐고 대화 카드로 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낙관적 시각은 오판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올해 초부터 ICBM 개발이 완성 단계라고 자신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 단계에 이른 것을 비롯하여 이후 매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며 자신들의 로드맵대로 ICBM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기술적 특성, 엔진의 신뢰성 확보 주장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겉으로는 핵과 미사일로 허세를 부리지만 속으로는 평화체제를 간절히 바랄 것이라며 핵과 미사일을 북한의 협상 카드 정도로 봤습니다. 대화 국면을 만들면 북한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움직임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대화 국면이 이루어졌으니까 북한도 속도 조절할 것이라는 우리의 희망사항이 반영됐기 때문에 정책적인 실패, 정책적인 오류들이 근거 없는 낙관론에 가려 북한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통일부는 북한의 ICBM 발사에도 대화의 문을 열겠다는 대북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민입니다. 북한은 이번에도 ICBM 성공을 주장하면서 미국을 겨냥했습니다. 통미봉남, 우리 정부를 제외하고 미국하고만 협상하겠다는 건데 정부 대응이 주목됩니다. 손영 기자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핵미사일 문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먼저 핵을 동결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논하는 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하지만 ICBM 시험 발사 다음 날 이례적으로 협상의 여지를 두는 듯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이 청산되지 않는 한 핵과 탄도로켓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협상을 강조하며 대미 압박에 나선 겁니다. 협상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며 뒤집어서 이해를 하면 협상을 통해서 핵미사일을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런 의지를 보입니다. 남북 문제를 우리 정부가 주도한다고 합의한 한미 정상회담 직후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미사일을 발사한 뒤 미국을 향한 메시지를 강조한 건 북한의 전형적인 통미봉남 전략이란 분석입니다.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어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 체제 부장 등을 얻어내겠다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남북 문제에서 주도권을 갖겠다는 우리 정부의 구상에 차질이 생길 경우 정책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국민들의 목소리, 국제사회의 목소리 모두 반영해가지고 대화의 속도 조절, 그리고 결의의 폭 조절,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인사청문회에 나선 조재현 대법관 후보자가 딸들을 모두 의무교육 과정 중에 불법으로 조기 유학 보낸 사실에 대해서 불법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배우자의 상습 체납과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서도 사과했습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조재현 대법관 후보자의 세 딸은 모두 초등학교나 중학교 재학교 중 해외 유학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장녀는 중학교 1학년이던 지난 1999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또 당시 초등학생이던 둘째 딸 역시 학교를 중퇴한 뒤 유학을 갔고 셋째 딸은 2007년 초등학교 졸업 직후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기 유학을 금지한 현행법 위반입니다. 초중등교육법은 국민은 자녀를 중학교까지 의무적으로 교육시켜야 한다고 규정해 자비 해외 유학은 중학교 졸업 이후 가능합니다. 규정이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해외 유학을 갈 수 없다라는 부분은 제가 알지도 못했고 지금 선뜻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앞서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대법관 임명 제청 뒤 국민연금 26개월분 미납금을 뒤늦게 납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상습적인 체납으로
수차례에 걸쳐 차량이 압류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부분도 있고 이번에 알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부인의 음주운전 면허 취소 등 지적에 대해서는 가정부터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을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다며 사과했습니다. MBC 뉴스 홍승욱입니다. 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신고리 오리코기 공사를 공론화에 붙이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장훈 기자입니다. 60개 대학 400여 명의 에너지 관련 학과 교수들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신고리 5, 6호기의 백지화 여부를 공론화에 붙이는 계획에도 반대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당위성을 논의하지도 않은 채 소수의 배심원단이 3개월 동안 여론을 수렴하고 결정하는 것은 속전속결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의 선언 하나로 탈원전 계획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제왕적 조치가 아닌가? 이들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고래 1호기 퇴역식에서 한 탈원전 연설에 대해서도 왜곡된 내용이 있다며 정면 비판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과장된 데다 원전의 가동기간 연장을 세월호 선체 연령과 비교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원전의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따르면 국내 원전의 돌발 정지율이 미국과 프랑스보다 낮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전 정책이 폐기될 경우 전기료가 오르고 산업 경쟁력도 약화될 것이라면서 편견과 부정확한 정보로 대통령을 보조하는 보좌진 의견뿐 아니라 해당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에너지뿐 아니라 환경, 법률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충실한 공론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장훈입니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지 하루 만에 서울 도심에서 대남 선전용 전단이 발견됐습니다.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전단에는 정치적 선동 내용도 담겼습니다. 조윤미 기자입니다. 서울 우이동의 한 유원지 공원. 나뭇가지와 바닥에 수십 장의 전단지가 뿌려져 있습니다. 전단에는 보수 청산, 악패 청산 등을 주장하며 우리 사회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상한 이렇게 삐라 같은 게 뿌려져 있어서 내용을 봤더니 북한에서 날라온 것 같더라고요. 대남 전단이 떨어진 현장입니다. 오늘 오전 경찰과 군이 만여 장의 대남 전단을 수거해 갔지만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 마곡동의 한 주택가에서도 2,500여 장의 대남 전단이 발견됐습니다. 타이머와 기폭 장치를 달아 대형 풍선 3개를 이용해 살포됐습니다. 전단에는 촛불의 명령이라며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를 직접적으로 비난하던 과거와는 달라진 점입니다. 국민의 저항에 의해서 바뀌었으니까 그런 걸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건 아주 특이한 내용이에요. 대한민국의 정치까지 간섭하고. 오늘 하루만 16종에 12,000여 장의 대남 전단이 서울에서 발견됐습니다. 북한은 북서풍이 부는 겨울에 주로 대남 전단을 살포해왔는데 기상이 좋지 않은 장마철에 대남 전단을 뿌린 것은 이례적입니다. 군 당국은 즉각 전단을 수거하고 북한의 의도와 배경을 분석 중입니다. MBC 뉴스 조윤미입니다. 네, 올해로 발효된 지 5년을 맞은 한미 FTA. 협상 당시 진통도 컸지만 지금은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협상을 정식 거론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한미 FTA 재협상 논란을 연속 보도하는 첫 순서, 김성민 기자입니다. 회의 자료가 던져지고 단상 점거가 시도됩니다. 한미 FTA로 심각한 피해를 볼 것이라며 농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 집회가 끊이지 않았고 각종 공청회는 줄줄이 무산됐습니다. 공청회를 중단하겠습니다. 8차례 실무 협의 끝에 협상은 14개월 만에 타결됐지만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국회 비준 과정에선 망치와 전기톱, 소화기가 등장하며 여야의 갈등은 커졌고 쇠고기와 미국 자동차 수입 논란에 미국과 재협상까지 벌여야 했습니다. 2011년에야 최종 비준된 한미 FTA는
이듬해 3월 15일 우려와 기대 속에 발효됐습니다. 첫 해 우리 무역 수지는 151억 달러 흑자. 지난해 잠시 주춤했던 걸 제외하면 흑자 폭은 해마다 늘었습니다. 지난해 미국 수입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3.19%로 늘었고 국내에서 미국 상품의 비중 역시 10.64%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5년 세계 교역량은 2.7% 줄었지만 한미 교역은 연평균 1.7%씩 늘어난 결과입니다. 한국은 많은 무역 흑자를 봤고요. 미국은 한 5만 명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전형적인 윈윈 FTA라고. 미국 입장에서도 당초 예상보다는 적자 폭을 줄인 성과가 있으며 미국 무역대표부는 새로운 시장을 열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한미 FTA를 끔찍한 협상으로 언급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재협상을 거론하면서 한미 FTA는 출범 5년 만에 또 한 번 논의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성민입니다.